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두산 엘러비리티가 다시 어제 올린 것만큼 그대로 빠졌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지난번에 한번 51,100원까지 밀린 적 있죠. 사실 이거 크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걸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보는 것보다 분봉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나타나게 되는데, 잘 가던 주가가 갑자기 51,100원까지 밀립니다. 주식은 여러분 절대로 그냥 빠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죠. 두산이 올라오면서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도 매수를 하긴 했는데 개인의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매도도 있죠. 제가 항상 수급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많이 쌓인 겁니다. 그러면 주포 세력들은 싫어합니다. 왜?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요, 이게 올라가기가 힘들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신조가 나올 정도로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과도한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펀드에 포지션이 있다면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만난 겁니다. 비중을 줄이고, 두 번째, 개인들의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근데 빠지니까 겁난 건 누구죠? 개인들입니다. 개인의 투자 심리는 두 개죠. 피어하고 포머입니다. 바로 피어입니다. 공포. 포머는 기대감이죠. 개인들은 거꾸로 합니다. 피어에서 사야 되는데 팔아버리고 포머에서 팔아야 되는데 삽니다. 여기서 개인만 털렸습니다. 사실 기관의 여기는 별로 안 팔았어요. 일부 물량만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항상 근데 이런 게 반복이 됩니다. 급락이 나올 때 횡보 구간이 이어지다가 고를 파게 되면은 다시 올라오죠. 이렇게. 여기서 누가 털린다? 개인만 털립니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제가 PB 15년, 펀드 매니저 15년 해봤는데 개인의 심리에 되게 취약합니다. 기관의 여긴들은 단계별로 그냥 매도 매수를 합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펀드에 편입된 게 비중이 높아지면 팔 수밖에 없어요. 일부 물량을 정리했는데 빠지는 걸 보고서 누가 겁났을까요? 개인들이 겁난 겁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것도 있는데다가 문제는 레버리지가 들어갔다는 거죠. 당연히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중요한 게 뭐냐? 이 수치도 중요하지만 투자 심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심리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가기도 하고 더 내려가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반영된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끔씩 보는 지표인데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시가총액 상위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뒷바뀜도 좀 있었다 그러는데 하이닉스가 많이 쫓아왔죠. LG에너지솔루션. 중요한 건 뭐냐? 현대차랑 두산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두산이 40조가 좀 넘었죠. 현대차가 45조, 6조 정도 됩니다. 이게 원래 차이가 이렇게 더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근데 두산이 추월했었습니다. 왜? 시총이 1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사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현대차, 두산은 보면요, 매출이 분기에 4조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잘 잡아서 현대차는 분기 매출이 40조가 넘습니다. 영업이익은 두산의 매출만큼 나와요. 그러면은 따지고 볼까요? 현대차와 두산, 매출액과 이익에서 10배에서 20배가 차이가 나는데 시총은 10% 내외다? 얼마 전에 추월됐었습니다. 두산이 밸류에이션 논란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원전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멀리 갔다는 거죠. 아무리 실적이 좋다 그래도 현대차랑 비교해봤을 때 매출액과 이익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시총이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만큼 두산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왜? 수치가 아니고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됐다는 거죠. 기대감 때문에. 근데 이러다가 주가가 횡보 구간이 깨지고 내려가니까 급락이 나오면서 신용담보대출, 특히 스탁론 같은 건 장중에도 밤되는 매매가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물량들이 터져 나온 겁니다. 세력들의 노림수죠. 어떤 노림수일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식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기 힘듭니다. 주포 세력들이 주가를 땡기려면 개인들의 신용이나 담보대출 매물을 줄여야 돼요. 여러분, 이거 털리지 말아야 됩니다. 안 털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미리 포착하면 됩니다. 단계가 바뀔 때마다. 수급동향 보시면은요, 두산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 매수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고가, 시장가입니다.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밑에서 흔들어 것만 받아먹었어요. 개인 매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산 엘러비리티가 최근에 올라오면서 이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원전 종목 중에서 두산이 최고죠. 바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털린 거예요. 거기다가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많은 종목입니다. 원전 종목 중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는 1단계 매수, 두 번째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세 번째 공매도. 공매도했다가 숏 커버, 스퀴즈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급변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리 대응하셔야 돼요. 최근에 나온 이슈에 대한 분석, 호재가 많이 나왔죠.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먼저 보시면은 두산,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조인트 벤처 만든다 그랬는데 리스크는 한수원에 떠맡아라. 조인트 벤처 무산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정도 되면은요, 한수원 말고 웨스팅하우스 좀 짜증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우리나라는 두산은 여러분 만드는 건 잘 만듭니다. 파운드리 반도체랑 비슷해요. 원천 기술이 없습니다. 이거 원천 기술을 팹리스라고 그러죠. 설계 기술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애들은 설계 기술이 뛰어납니다. 팹리스 반도체도 비슷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만들긴 잘 만듭니다. 파운드리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래서 로얄티를 줘야 됩니다. 원전을 만들게 되면 설계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물먹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때문에. 그죠? 설계 기술을 빨리 개발해야 되고 빅테크와 SMR 협력하겠다. 아마존이죠. 왜 빅테크가 SMR에 집중하는 걸까요? 바로 확실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데이터 센터 전기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기존 전력망으로 안 되죠. SMR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SMR은요, 여러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대형 원전 대비 건설 비용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방사능 리스크가 없고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해요. 이것 때문에 빅테크들이 원전을 지으면서 바로 그 옆에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빌 게이츠죠. 테라파워로 세워서 9천억을 유치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내다봤어요. 대안은 SMR밖에 없다는 걸.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붐 때문에 SMR에 돈이 몰리고 있다. 빌 게이츠에게는 했고 샘 올트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클로에다 6천억을 확보했어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SMR밖에 없다는 걸 빅테크 CEO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두산과 협약을 했고 빌 게이츠 우리나라에 왔었죠? SMR을 미리 예측하고 테라파워를 세웠습니다. 돈도 유치하고 샘 올트만도 마찬가지죠.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전 정책이 완전히 바뀌죠. 원전을 지어달라. 짓는 건 한국이 잘합니다. 우회 진출하겠다. 미국 시장. 원래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약해서 안 하기로 했었는데 미국이 먼저 요청했죠. 그 다음에 25년 동안 300기를 짓겠다. 46년 전에 원전 사고가 크게 났었는데 완전히 친원전으로 갑니다. 이게 AI가 모든 걸 바꿔놓은 거죠.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두산이 한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말고 돈이 없어요. 원전 수주와 가스터빈 수주가 폭발하고 있는데 유동성 문제가 있습니다. 밖에 찐분 담보로 2조 가까이 대출을 했고 얼마 전에 800억 추가 700억 채권 발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 주가가 살짝 꺾이잖아요. 이게 불거져 나오면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조인트 벤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무산됐고, 두 번째 아마존과 미국의 빅테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SMR 관련해서. 세 번째 이미 빌 게이츠가 20년 전에 투자했었죠. SMR 테라파워 세웠고, 그리고 SMR 돈이 몰리고 있죠. 빅테크에서 샘 올트만이나 빌 게이츠. 아울러서 미국의 원전 정책, 한국의 파운드리,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고 원전계의 TSMC라 그런 데입니다. 그만큼 만들긴 잘 만듭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300기를 짓겠다. 최대 수혜자가 된 한국이겠죠. 한 가지 문제, 유동성 문제입니다. 돈이 없다는 부분, 이게 반영되면 공매도 세력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급락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급락에도 빠졌듯이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한번 흔들었다는 거,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가 흔들린다는 거 별로 좋은 사인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그리고 주봉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연속으로 6개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거는 외국인이 매수한 것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공매도, 환매수했다가 스퀴즈가 나온 거죠. 예전에 에코프로가 한번 급락 나온 적 있죠. 급등 나왔다 급락 나옵니다. 먼저 이상급등이 나와요. 300% 올랐다가 급락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열심히 합니다. 전기차 캐즘이라 그래서. 근데 했다가 환매수 했는데 주가가 안 빠지니까 급해져서 스케줄을 바꿨어요. 300% 올랐다 급락해 버립니다. 물론 에코프로는 업황이 빠지는 중이었는데 두산은 살짝 다르긴 하지만 급락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꼬리가 달린 거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것도 공매도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상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월봉 보시면은 하향 매집을 했다가 시도가 나왔고 다시 밀었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급등이 나왔죠. 매집 기간이 되게 깁니다. 4년의 매집 기간 동안 상승률이 7배, 8배. 주식은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 수익률은 같이 올라갑니다. 물론 더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올해 상반기에 너무 많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수급이라기보다는 보기에는 순수하게 매집한 것보다는 신용, 담보대출, 공매도가 개입이 됐다는 거죠. 급등락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51,100원까지 빠진 거는 여러분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괜히 급락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급락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공매도 영향입니다. 그들의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해야 돼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을 움직일 때 그걸 먼저 포착해야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박 대표의 대응 전략 자료, 기술적 신호와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입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신호와 패턴에서 움직이는지 매매 전략, 시나리오와 타점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저항선, 지지선, 신호를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010-3158-8575 두산하고 알로 보내신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입장 요청 들어오신 분이 계시죠? 두산 관련 속보나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방인데요. 문자를 승인이라 보내시면 입장시켜드립니다. 텔레그램 방과 리포트, 아울러서 최근에 두산이 한번 급락이 나왔었죠. 문자 신호를 받고 싶다는 분이 많습니다. 이게 빠르고 수월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텔레그램도 있지만 제가 추가로 예전에 LS 레틱을 매매할 때 보냈던 문자 신호입니다. 샘플인데요. 이렇게 드립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배너 있는 번호로 문자를 두산이라 보내시면 박 대표가 타점을 이렇게 문자를 알려드립니다. 매수매도 미리 신청하시고요. 장전, 장중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최근에 그리고 박 대표가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보내드린 리포트가 있죠. 금리 인하, 오늘 하는 한국은행 금리 동결했습니다. 업종별 섹터별 금리 인하 영향 분석, 최대 수혜주, 그리고 3번과 4번에 핵심 중소형주, 탑픽 종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연준이 9월 16일, 17일 날 FOMC를 엽니다. 이미 제롬 파웰이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문제는 B컷으로 가느냐 아니면 적게 내리고 가느냐, 0.5냐 0.25냐 이겁니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 IT나 바이오, 중소형주가 수혜를 보기 시작합니다. 금리 부담이 큰 기업들, 자금 부담이 큰 기업들, 대출이 많은 기업들, 빚이 많은 기업들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기존에 조방원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그죠? 두산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성장은 멈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7월 초부터 기관 외국인들은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많이 오른 것도 있고 포트 내에 너무 비중이 커진 겁니다. 위험하죠. 조방원이. 그래서 이제 결국 강한 놈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비중을 줄여서 새로운 시장에 대비합니다. 금리나 수혜주들입니다. 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9월달 가서 그 인하한 다음에 들어가겠다? 그때는 이미 스마트 머니가 저가 매수를 끝난 다음입니다. 여러분 뒷북 치시겠어요? 스마트 머니가 되시겠습니까? 010-3158-8575 금리라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 딱 적절한 시기입니다. 9월 16일, 17일까지 3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미리 선점하셔야 돼요. 사놓고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탑픽 종목 문자 금리 보내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은 두산대로 매매하시고 종목 리포트 두산하고 알로 보내신 리포트를 보내드리죠. 기술적 신호와 패턴, 시나리오와 타점이 다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요. 문자 두산 보내시면 매매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로 보내시면 요청하신 리포트를 그쪽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두산 같은 종목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기관 외국인 비중이 정말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락이 나온 겁니다. 갑자기 횡보하다가 고를 파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 당황합니다. 이게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왔죠. 다시 횡보를 할 건지 다시 급등이 나올 건지 다시 밑으로 뺄 건지.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만 털렸다는 얘기입니다. 신용이나 담보대출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도 개입이 돼 있겠죠.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개인들은 기관 외국인보다 투자 심리에 민감합니다. 피어, 공포, 포모, 기대감, 추격 매수, 추격 매도입니다. 여기서 쫓아가 팔았겠죠. 왜?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겁납니다. 담보 부족 발생하고 반대 매매하고 스탁론. 개인만 털렸어요. 털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얘들이 의도가 어떤 건지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알아야 돼요. 실제로 다 때리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 일부 물량을 줄여서 개인들 턴 다음에 땡길 건지. 주식을 갖고 있다 팔았는데 올라가면 정말 속상합니다. 여러분 사놓고 빠지는 거는 기다릴 수 있거든요. 다 팔았는데 올라가 버리면은 이거는 그것도 손절했는데 그 쫓아가 사잖아요. 또 물립니다. 아마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알아야 됩니다. 부분 매도를 하는지 전량 매도를 하는지 가짜 매도인지 진짜 매도인지 리포트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와 타점 만들어 놨고요.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는 방법, 그리고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이런 매매 방법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됩니다. 아울러서 매매하실 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세력들을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라고 정확한 타점을 알고 싶으신 분들 문자를 두산이라 보내시면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시장이 조방업만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7월 초부터 기관 외국인들은 물량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에 안 갔던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눈치 보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00조짜리 헤지 펀드가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얘네들이 5천억을 베팅했거든요. 놀라운 거는 얘네들이 조방을 하나도 안 샀다는 겁니다. 뭐를 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IT, 바이오, 중소형주들. 본국에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하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롬 파웰이 내린다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내리다가 빨리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내립니다. 문제는 빅컷이냐 스몰컷이냐입니다. 0.25냐 0.5냐. 금리 부담이 크고 대출이 많고 빚이 많은 기업들 당연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소형주들 3번 4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제가 PB 15년 펀드 매니저 15년 하면서 만든 인맥이 있어요. 펀드 매니저, PB,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직원들. 언론에 아직 공개 안 된 매집 종목들입니다. 미리 여러분 대비하시라고 문자 금리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두산은 두산대로 매매하시고 조방원이 여기서 완전히 꺾이는 건 아니잖아요. 주도주 다툼이 있을 겁니다. 출구 전략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두산 리포트, 금리 리포트 둘 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인데요. 여러분 대응하기 어렵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박 대표가 PB도 오래 하고 펀드 매니저 오래 했으니까 이런 기관 외국인 선호 종목들 방법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리포트, 공부방, 그리고 문자신호, SMS까지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진짜로 출구 전략을 구사하는 건지 페이크인지 박 대표가 이거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신 분들 문자 승인 보내시면 박 대표의 전략적인 리포트죠. 금리나 수혜주가 들어간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두산대로 매매하시고 올해 말 내년 초까지 대박이 날 종목들 미리 움직여야 됩니다. 한 박자만 빨리 움직이면 여러분 수익이 납니다. 9월이면 늦습니다.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금리라고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